어떤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린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평생 그리워했던 단 하나의 소원,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30이 넘도록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운명처럼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생애 처음 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1살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셔서는 저와 오빠를 때리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저희를 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9살이었어요. 오빠는 그 충격으로 삐뚤어져서 집에서 문제만 일으켰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유도 없이 맞았습니다. 내 어미 닮아서 꼴도 보기 싫다며 저를 때리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생각했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면서도 누구 하나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누군가에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품이 어떤 느낌인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이 되도록 저는 진정한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보다는 외로움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죠. 32살 되던 해 병원에서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한국계 캐나다인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차갑다고 했는데 데이비드는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만 아직 마음을 열 용기가 없을 뿐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점심을 혼자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주셨고 제가 힘든 환자를 돌보며 지쳐있을 때면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주처럼 대해주셨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데이비드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혹시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데이비드도 저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드디어 그분의 어머니 정순 여사님을 처음 뵙던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작은 체구의 할머니셨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쁜가. 얼른 데려와라. 내가 딸처럼 맞아주고 싶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반갑다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했는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데려오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직접 해주신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먹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이게 가족의 식탁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조금만 먹어도 더 먹어라. 너무 말랐다며 계속 반찬을 올려주셨고 제가 맛있어요라고 하면 환하게 웃으시며 그럼 자주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데이비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이 된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올 때마다 우리 딸 왔구나 하고 반겨주셨어요.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해도 절대 혼내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감싸주셨어요. 우리 미정이가 제일 착하다며 저를 자랑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엄마구나.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결혼을 앞두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나는 며느리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딸 하나 더 얻는 기분이다. 고마워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엄마가 생긴 거였어요. 결혼 후 저와 어머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더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첫 명절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살다 보니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전을 부치다가 다 태워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아이고, 내가 불 조절을 잘못해놨구나. 우리 미정이 잘못 아니다라고 하시며 웃어 넘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천천히 배우면 되지. 뭘 그리 급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우리 막내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자라온 환경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욱 저를 아껴주신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따라 어린 시절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님 앞에서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요. 왜 저만 엄마 없이 살아야 했을까요? 왜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걸까요?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나보다 더 슬프게 우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아. 얼마나 힘들었노.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1시간 넘게 울었어요. 30몇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제 친엄마처럼 행동하셨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제가 슬프면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다른 자식들보다도 저를 더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머님은 제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막내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막내딸이 간호사인데 참 착하다며 자랑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면 정말 제가 어머님의 친딸인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가끔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이 더 따뜻해졌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역시 어머님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님은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미정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달려와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고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만들어주셨어요. 내 딸이 건강한 아이 낳아야지라며 정성을 다해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어머님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운명은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어머님께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신다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거나 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셨어요. 길을 잃어버리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찾은 엄마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회의에서 어머님을 전문 요양원에 모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우리가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했고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낯선 곳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어요. 제가 돌볼게요. 데이비드가 걱정했어요. 당신도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24시간 돌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간호사였던 제가 가장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머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로 여겨주셨으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어머님을 돌봤어요. 어머님의 방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잤고 어머님이 밤중에 깨실 때마다 일어나 돌봐드렸습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어머님은 점점 힘들어하셨어요.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이런 몰골로 너한테 민폐만 끼치네라며 울음을 터뜨리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민폐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딸의 도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사랑을 이제 제가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변을 못 보실 때는 제 손으로 직접 도와드려야 했고 밤새 돌봐드리느라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졌고 친구들은 저보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돌보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씻겨드릴 때 어머님이 고마워라, 우리 딸이라고 속삭여 주실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런 게 엄마와 딸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어머님께서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저는 꼭 대답해 드렸어요. 어머니, 전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어머니를 돌봐드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와 함께 계세요. 그 4년간의 간병 생활이 힘들었지만 어머님과 함께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어머님은 점점 저를 잊어가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질수록
어머님은 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사셔온 곳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큰아들 데이비드를 보고도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저까지 잊으시면 어떻게 하지? 저를 딸로 여겨주셨던 그 사랑까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잊으셔도 저만큼은 끝까지 기억해 주셨어요. 정확히 기억하신다기보다는 저를 보면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만 보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고 예쁜 애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가씨 누구신가요? 어느 집 딸이에요? 그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정순 할머니의 딸 써미정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내 딸 있지. 우리 막내딸 서미정. 그 애가 이렇게 예쁘거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잊으셨는데도 제가 딸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기억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잊으셔도 가슴으로는 저를 딸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어머님과 제 사이의 사랑은 침해도 지울 수 없구나. 이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딸 왔네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더 큰 힘을 얻었어요. 어머님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말씀도 잘 안 하시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와 있을 때만큼은 평온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머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도 어머님은 대부분 무표정하셨는데 저만 나타나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데이비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가 이렇게 심한데도 당신에게만 다르게 반응하시거든요. 어느 날 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고마워라. 내 딸 되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펑펑 울었어요. 치매 속에서도 어머님은 저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머님께서 또렷하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후로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제가 옆에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어머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기 상태라고 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비록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꼭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어주셨어요. 그게 우리만의 대화 방법이었어요.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과 함께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 돈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아무도 모르게 내 만난 거 사무거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치매로 모든 걸 잊으신 어머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만을 위해 아껴두신 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님께서는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아껴서 그 돈을 모으고 계셨대요. 큰 며느리도 아들, 딸들도 모르게 오직 저만을 위해서 말이에요. 치매가 심해져서 돈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어요. 그건 단순한 10,000원이 아니라 어머님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딸을 향한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 쓸게요. 정말 맛있는 거 사서 어머니 생각하며 먹을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서 흐릿한 눈으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다음 생에도 너를 내 딸로 만나고 싶다. 꿈에서 깬 후 저는 어머님이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지 않으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어머님께 더욱 많은 말을 해드렸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님은 대답은 못하셨지만 제 말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도 하고 제 손을 꼭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마지막까지 저와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될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고 저도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새벽 5시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깼어요. 어머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급히 어머님께 다가가 보니 어머님께서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안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 했잖아요.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데이비드도 큰형님도 큰형수님도 모두 오열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슬픔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만난 진짜 엄마를 잃은 절망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어머님이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여기셨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미정 씨가 어머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봤으니까 어머님이 편안하게 가셨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발인 날 관을 따라가면서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어머니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얼굴을 뵐 때 저는 어머님께 약속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가족들과 우애 좋게 살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큰형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뜻대로 우리 형제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더욱 화목하게 지내자. 그리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고마웠다. 넌 정말 어머니의 친딸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지만 그분이 만들어주신 가족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0일이 지난 지금도 어머님의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져요. 어머님께서 늘 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만 봐도 눈물이 나요. 어머님이 앉으셨던 소파, 어머님이 쓰시던 컵, 모든 게 그리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가족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제 베개 밑에는 아직도 그때 어머님께서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가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 돈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딸을 향한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그 돈을 볼 때마다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어머님께 말을 걸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마치 어머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끔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세요.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세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물으시면 저는 꿈속에서도 울면서 대답해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가 아니라 진짜 딸로 여겨주셨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신 지금도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제 저에게도 딸이 있어요. 5살 된 예쁜 딸인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깨닫게 돼요. 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머님께서 저를 바라보셨던 마음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도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시어머님을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엄마였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님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 그 자체였어요. 요즘 들어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어머니의 친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 더 많은 효도를 하고 싶어요. 며느리로 만난 인연도 이렇게 깊고 소중한데 만약 처음부터 딸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고생 없이 사세요.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시고 자식들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 생에서 어머님이 겪으신 고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어머님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테니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